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자유주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화와 도약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자리, 정말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라고 자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이 그룹에 참여하게 된 건 저로서는 무한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동시에 자유주의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대체로 개인주의적이다 또는 이기주의적이다 아니면 무임승차에 능하다 뭐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다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기적이지도 않고 또 무임승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김정호 원장님과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 발제하시는 분들, 토론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걸 계기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연대의식을 강화해서 좀 맛있는 자유주의 그리고 즐기는 자유주의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주의 전략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합의를 보고 만들어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 긴 말씀은 줄이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김정호 원장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토론자 여러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들이 플래지 현수막에서도 보셨듯이 5개 기관에서 공동 주최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기관 경제진화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정석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자리는 전부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 또 토론하시는 분, 사회 봐주시는 김정석 교수님 다 재능 기부를 하신 거고요. 우리 하지훈 아나운서도 재능 기부고요. 진행요원들도 다 재능 기부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 장소 사용 비용은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에서 부담을 해주셨고요. 또 기타 재반 비용들은 우리 지금 요 앞에 앉아 계시는 주식회사 성파의 서운석 대표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한번 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발표 자료, 토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그 의견 합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 싱크탱크부터 시작을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 온라인 싱크탱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준비 모임은 또 그 현대자동차에서 또 후원을 해주셨고 이런 방식으로 오늘 이 전체 회의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이기주의다. 물론 이기심을 인정은 하지만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의 가치는 우리 자유주의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서 더 제가 사실은 기쁜 모임입니다. 자, 오늘 한국 자유주의 운동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잠깐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가에서 뭘 하면 웬만큼 부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소주나 고등어나 무슨 뭐 두부나 콩나물이나 이런 건 대형마트에서 못 판다. 그냥 동네 가서 사라. 라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말이죠. 다른 누군가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국가에서 시장님이 대통령이 뭐 하라고 그런다면 이건 뭐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그런 요구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아마도 옛날에 임금님의 통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우파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래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냐. 이거는요, 한겨레 20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온 잡지인데, 거기에서 2010년 3월 5일자에 발표한 재미있는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폴리티컬 컴퍼스라고 하는 그 각 개인들의 정치 성향을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개인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여기 보시면요. 재밌는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공병호 소장 정도 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은 심지어는 무정부주의자라는 소리까지도 듣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말이죠.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버락 오바마가요. 공병호 소장하고 비슷한 정의, 이게 좌우로 가면 경제적인 전체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쪽으로 있을수록 이제 개인주의인 거죠. 근데 오바마하고 공병호 소장, 좌승희 원장님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게. 오바마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의 좌파 아닙니까? 미국의 개입주의자예요. 미국의 큰 정부주의자라고요. 그런데 그 오바마가 대한민국 사람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좌승희 원장님이나 공병호 소장님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 성향이 굉장히 좌측으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요, 이 한겨레 신문이 조사한 한국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와 있어요. 다 이쪽으로 왔어. 여기에 뭐 노회찬뿐만이 아니고 김문수 지사도 계시고요. 어윤대 학장님, 총장님도 계시고요. 나경원 의원, 뭐 안병직 선생님 다 보면 그래도 거기 조금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다 보면 이쪽으로 가 있죠. 이 밑에는 또 뭐냐면 이 위로 가면 규율을 중시하는 겁니다. 규율, 디시플린. 밑으로는 규율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서민들한테는 규율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자들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 전반적인 정치 성향이라는 거죠. 예,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겨레 20일에 이 사이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클릭하면 여러분 위치가 어딘지 딱 나와요. 저도 해보니까 공병호 소장하고 비슷하더군요. 네. 근데 오바마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예. 근데 오바마보다도 사실은 어쩌면 개인적인 규율은 더 느슨한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이 대형마트 이야기, 또 요즘에 뭐 협동조합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감시하겠다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다. 그 정도가 되면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회죠. 대통령이 선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통령이 어떤 전체주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회가 돼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무솔리니가 했던, 옛날에 그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파시즘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게 뭐냐면 협동조합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협동조합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무솔리니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무솔리니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어쩌면 이 빅브라더가 우리 사회에 잘 모르는 사회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이 전체가 몇 명이더라? 전체 그 당시 1946년에 아무튼 미 군정청 여론국에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개의 문항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서 세 번째 문항입니다, 이게.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릅니다.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저런 결과였어요. 저게 1946년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북한이 제대로 그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당시 국민들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들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리더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워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았던 이 두 분은 팔로워들이 아니었다. 국민을 끌고 간 사람이죠. 국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끌고 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갖다 놓은 거죠.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옛날하고 그렇게 달라졌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체제가 억지로 이만큼 오긴 했지만 사고방식이 달라진 건 아니다는 거죠. 이 자유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 제1세대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 생각을 갖고 계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주의 생각을 별로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폈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분도.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그 첫 번째 분이 아웅산에서 돌아가셨던 김재익 수석,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그 김재익 수석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자라고 자유주의 시리즈 서적을 발간하기 시작하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김진현 관장님 지금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진현 역사박물관 관장이십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 CEO를 하셨을 때 김재익 수석께서 자, 우리 미세스 책, 또 마이클 노박 책, 슌페터 책 이런 거를 발간을 하자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김진현 장관님 또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복고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유주의 1세대고 이때부터 사실은 자유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져서 우리 여기 오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상태다. 예, 아까 김영년 교수님께서 뭐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의 여인이라 그랬는데 뭐 그거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근데 광주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서울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말이죠. 길거리에 나서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정말 낯선 것이고 정말 자유주의를 외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사상이 자유주의 아닌가. 이건 뭐 윤주진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예, 한국 대학생 포럼의 회장이었던 윤주진 회장이 반값 등록금 시위할 때 나가가지고 우리 토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저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용감했죠. 아무튼 자유주의의 현재 상태가 지금 그런 거다. 자, 자유주의 필요하다. 자유주의 운동이 그래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자유가 좋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그거는 저는 자유주의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낙후된 분야들이 보면 지금 제조업과 건설업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서비스업들은 또는 공공부문, 농업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편견이고 규제고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낙후된 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유통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업을 보면 세계 그 랭킹이에요. 1위가 월마트고 까르푸고 그 테스코고 뭐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신세계가 세계에서 보면 91등이에요. 롯데는 96등이에요. 예. 전자는 1등이고 자동차는 5등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유통은 보면 뭐 형편없는 수준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재래시장, 동네 슈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네 빵집. 그러니까 이것들이 커야 된다. 이것들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말이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막는 것을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 자유주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좀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자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국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당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안 함, 아주 만족 안 함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쭉 있습니다만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나? 그걸 여기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는 50%예요. 매우 만족. 한국은요, 사우스 코리아 7%에 불과해요. 한국 사람은 불만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불만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어떠냐? 객관적인 상황은 꽤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거 똑같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를 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인덱스를 또 발표를 했더군요. Where to be born 인덱스라고 하는 거. 제일 좋은 나라는 스위스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정도 되나? 미국이 16, 한국이 19등이에요.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작 불행해요. 이유가 뭘까? 저는 남 탓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자유주의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태도를 국민 각자가 가지게 된다면 저는 공연한 불행은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운동 현재 상황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우리 5개 공동 주체 기관들이 있죠. 우리 다 자유주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싱크탱크로 또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이 있고 시민단체로 바른사회 시민회의, 한국 하이익소사이티,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경제진화연구회, 자유주의 연대 뭐 이런 데들. 신문 등 활자 매체를 보면 저 밖에 들어오실 때 한 부씩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미래한국, 또 데일리안, 뉴데일리, 자유주의 맞나요? 뭐 네. 영상 매체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규제 TV, 바른사회 TV, 예, 우리 박주희 실장님 또 김현희 PD님 계십니다만은 예, 바른사회 TV, 또 옛날에 그 자유기업원에서 했던 프리넷 TV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영상 매체도 조금 시작이 됐고요. 자유주의 시리즈라고 하는 서적이 있었고 또 정규제 TV에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책들을 지금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 포퍼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토마스 웰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간헐적으로 그냥 상업출판에 의해서 출판되기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운동의 수준이라고 하면 자, 좀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걸.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시키자. 메시지를 단순 명료하게 만들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는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진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 메시지를 밀고 나가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자유와 내 재산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재산도 똑같이 존중을 해주라 라고 하는 이 원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또 자유주의입니다. 세 번째, 국가와 여론이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저항해라 라는 거죠. 예. 하다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 멀지도 않아요.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거기다가 위헌 제청해라 말이죠. 이 법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예.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유주의 메시지를 단순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또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어떤, 이건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강단에 머물렀던 거 아닌가, 책 속에만 머물렀던 거 아닌가, 세미나실에만 머물렀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좀 자유주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시는 저분 있잖아요. 그분이세요.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의 신보라 대표님.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반값 등록금 시위 때 또 이걸 드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나 몰라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행동이 필요하다. 또 이 자유주의가 너무 재미없다. 좀 재밌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하나의 시도였는데, 박준영이라고 하는 갈갈이 개그맨 아시는지요? 뭐 이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좌파, 우파, 양파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거는 뭐 완전한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쯤, 완전히 좌파가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중간쯤 간 그런 코미디 쇼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 지금 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박주희 실장님 계신데, 또 김종석 대표님 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 대표십니다만은 거기 주관해가지고 하는 이 토크쇼입니다.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컨텐츠는 다 자유주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잠깐 광고를 드리면 4월 9일 날 오후 7시에 신촌에 24-7이라고 하는 이 파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는 K-팝을 주제로 해가지고 저와 김진국 교수가 늘 출연을 합니다만은 4월 9일에 그날은 K-팝을 하기 때문에 노래도 많이 하고 네? 살짝 맛을 좀 보여주세요. 살짝 맛을 보여드릴까요? 네. 겁먹지만 너의 꿈을 펼치기에 이 땅은 좁잖아 큰 세상으로 나가는 뭐 이런 이런 겁니다. 완전히 네? 신촌에 24-7이라고 하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래서 24-7입니다. 거기 그 장소가 있는데 이따가 나갈 때 혹시 뭐 포스터 같은 거 없죠? 네,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혹시 명함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홈페이지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진 자의 편이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에, 또 재산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늘 가진 자의 편이라고 하는 그 편견을 달고 다닙니다. 왜? 대중들은요 다 가진 자의 것을 뺏고 싶어 해요. 모든 대중들이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뭐라 그러냐? 왜 뺐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재벌 것을 뺏고 싶어 하니까 자유주의자는 왜 재벌 것 뺏지 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이걸 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중 모금을 해야 돼. 대중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기업의 돈을 받으면 그 딱지가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가. 예. 이게 굉장히 큰 거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상 매체를 만들어서 상업성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미국의 팍스 TV입니다. 팍스 TV라고 하는 건 아주 치열한 자유주의를 내걸면서도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TV잖아요. 그게 CNN보다도 훨씬 높죠. 그런 걸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성공시킬까? 그건 궁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제 TV에서요. 예, 오늘 정규제 실장님은 요 다음 세션에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실록 외환 대란이라고 하는 이 책, 정규제 저입니다. 저자가 정규제 실장인데, 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저걸 출판사에 맡기려니까 잘 안 팔릴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저걸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가지고 해보자. 어떻게 했냐? 미리 정규제 TV에서 저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문하십시오. 미리 돈을 내세요.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금이 된 거는 1,434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이게 이걸 모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미리 판 거예요. 미리 팔았죠.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후에 이어서 또 바스티아의 법과 또 미세스의 자유를 위한 계획 두 권을 또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했는데 그것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책 전시하고 팔려고 그랬더니 이미 다 팔렸답니다. 그것도 그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그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줄 만한 이제 독자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가 헌신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들 재능 기부를 하고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과거에 좌파들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헌신을 하지 말자. 그건 아니잖아요. 자유주의자들도 얼마든지 헌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 좀 더 헌신적이 되고 또 젊은 자유주의자들을 또 기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전파를 해가지고 젊고 또 헌신적인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뭐 이걸 하는 나라로 이제 세상에 제법 유명해졌죠. 이제 이 다음 단계 저는 정말 이런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자유를 수출하는 나라. 자유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 자유를 수출하는 나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G5 코리아 세계 5대 강국 속에 들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5대 강국 정도 되면서 동시에 세계에 자유를 전파하는 나라. 과거에 미국이 했잖아요, 그 역할을. 미국은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미 자유주의를 상당 부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또 안고 있다. 과제를 우리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